문형배, 이미선, 이재명의 마지막 부역을 하고 떠났다. 자, 그토록 이념 편향적인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이서 주도를 해왔고 최고차함으로서 한 사람은 헌재 소장 권한 대행까지 하면서 그 4월 18일 했는데 마침내 오늘이 4월 18일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정년퇴임을 그 임기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재명에게 부역을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한 대통령목 2명에 대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인용을 해서 결국 다음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죠. 이것은 결국 본인들이 좌파 재판관들이 이재명이 집권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재명에게 2명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이걸 또 주도를 한 겁니다. 주도를 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할 경우에 이 좌파가 압도적으로 또 우위를 선점하는, 그리고 우파 재판관들은 제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죠. 무슨 이유에 있은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면은 헌법 84조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 중단될 것이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헌재에 맡기기 위해서 헌재를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재명의 책략에 문형배, 이미선이 마지막까지 부역을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좌파 일색으로 만들어서 헌법 84조 자기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라도 헌법 84조를 무력화하는 그 장치를 하나 만들고 떠났다는 의미가 있죠. 이 두 사람이 결국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사람이 그대로 임명이 됐으면은 이 좌우 균형이 맞춰지거나 아니면 우파 쪽이 많아져서 이재명의 그런 책략, 헌법 84조를 무력화하는 불소추 특권이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가처분을 인용을 하는 바람에 문형배 그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때문에 결국은 임명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떠나면서 또 말로 본인들의 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사실상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대학교 강연까지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전날 저 인하대학교 강연까지 나가서 학생들에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정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논리가 참 제가 봐도 논리가 정말 빈약합니다. 그냥 억지로 갖다 맞추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문형배는 오늘 그 퇴임식이 열렸는데 퇴임식에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충돼야 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된다. 결정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이걸 문형배가 오늘 한 이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와 연결시켜 보면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거의 기정사실로 알려지기로는 8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처음에 뭐 4대4, 5대3 이렇게 갈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을 끌면서 8대0으로 뭐 유도를 했다. 그것이 지금 정설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놓고는 무슨 뭐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재판관들끼리.
이 깊은 대화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 쪽에 있었던 재판관들을 뭐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또 지적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결정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라라. 이 이야기죠.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념이나 이런 데 따라서 그 사명을 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문형배가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대인 논정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인 논정. 이게 또 그 대인 논정이라는 게 뭐 사람의 인격이나 경력, 사상, 직업 등을 지적을 하는 것을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상 이런 거를 그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이 그 편향된 판사들을 모임,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거기 회장도 지냈고 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야당 대표 이재명과 친분인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 자기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 나가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참 말은 번듯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쩌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를 하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를 하면서 저울을 가지고 심리를 했다. 이미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 방통위원장 단 이틀 일한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이념에 치우쳐서 다 판결을 한 그 판결 기록이 다 있죠. 그런데 무슨 뭐 마음에 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나가면서 이렇게 말은 번듯하게 하고 나가면서 전부 본인들의 입장을 강변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오늘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재명에게 마지막까지 부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헌법재판관 대통령목 지명 2명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갔습니다. 더구나 문형배는 퇴임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인하대 로스쿨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고 바로 직전에 뭐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을 외우면서 입술도 파르르 떨었던 그리고 끝나고 뭐 김형도에게 뭐 무슨 일인지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래서 많은 지금 논란거리를 낳았는데 인하대 로스쿨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강 내용도 참 지금 언론에서도 이 특강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있는데 가령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용과 자제를 해야 된다. 관용이 있어야 되고 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교를 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당의 탄핵 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이 그때 당시 22번 지금 기준으로 30번이나 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또 그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통과를 시켰고 이런 탄핵 남발은 물론이고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 이런 것도 선을 넘지 않았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선을 넘었다. 이런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도 물론이고 지금 언론으로부터도 이 줄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죠. 비판이 많고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사유 중에 큰 사유로 들었는데 그것은 선을 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줄탄핵을 한 것을.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는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파 정당이 하는 일, 특히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대하게 이렇게 잣대를 대고 우파 정권에서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잣대를 냉혹하게 갖다 대는 그런 모순된 그 발언을 그 어제 학생들 앞에서 그 한 셈이죠. 문 형배는 어제 특강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 모순이 없었다. 모순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선고가 늦어진 이유, 선고가 계속 늦어졌죠.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래서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다들 이 소매 관심사였는데 입장 한 번 안 밝히고 계속 선거를 놓쳤습니다. 선거를 놓쳤는데 그 이유를 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라는 게 결국 8대 0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8대 0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 사실상 뭐 실토를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두 사람의 퇴장 모습이었습니다.